요즘 세계 경제에 정말 정신이 없죠? 오늘 슬라이드는 바로 이 혼돈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그 새로운 지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정말 무섭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근데 말이죠, 진짜 이유는 그냥 하루하루 주가 움직임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판이 짜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보죠. 모든 풍락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도대체 뭐가 이 거대한 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락 직전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거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살려줄 거야, 이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아주 위험한 낙관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부풀린 연료는 바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 더 큰 투자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빚으로 잔뜩 부풀려진 거품 같은 시스템이 터지는 데는요, 사실 많은 게 필요 없었습니다. 딱 두 사람의 정말 갑작스러운 말싸움 한 번이면 충분했죠. 자, 섹션 2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세계의 판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갈등, 바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마침내 터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히토류, 이제 당신들한테 안 팔 거야. 이 히토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최첨단 무기까지 모든 현대 기술의 심장 같은 거거든요. 이걸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한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섰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래? 그럼 너희 물건은 관세 100% 때릴 거야.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그냥 다 막아버리겠다는 엄청난 맞대응이었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생태계 분리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관세 좀 매기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의 세계 경제를 두 개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기술, 무역망, 그리고 중국 중심의 기술, 무역망, 이렇게요. 이제 모든 나라와 기업들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너 어느 줄에 설래? 하고 말이죠.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밖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에 유럽은 또 다른 문제, 완전히 내부적인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랑스 같은 나라의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내가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왜 얼굴도 모르는 다른 서너 명을 먹여 살리는 데 써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유럽의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고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공짜로 해줄게 하면서 복지 공약을 남발하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묵묵히 일하는 중산층의 세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부담이 커지니까 중산층은 점점 무너지고 사회는 부자와 빈자로 극단적으로 나뉘고 결국엔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거죠. 박정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산층이 사라지면 그 나라는 아수라장이 된다. 왜냐하면 이 중산층이 사회의 허리이자 갈등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사라진다는 건 정말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세계 최강대국 둘은 서로 싸우느라 정신없고 또 다른 한 축인 유럽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의 공백이 생기죠. 그리고 바로 이 공백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보기 드문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딱 설명하는 우리 고사성어가 있죠. 바로 어부지리입니다. 조개랑 황새가 싸우는 통에 어부가 둘 다 쉽게 잡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완전 대잡이죠. 1980년대에 미국이 당시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일본을 플라자 합의 같은 걸로 막 압박해서 주저앉혔잖아요. 그때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온 게 누구였죠? 바로 한국 산업이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 역사가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미국이 이제 중국을 빼고 새로운 공급망, 새로운 팀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주문이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아서 막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서가 향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조선. 전부 한국의 핵심 산업들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 1등 반도체 회사인 대만의 TSMC? 지금 주문이 2년치가 꽉 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AMD 같은 세계적인 큰손들이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냐? 바로 삼성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정말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자, 보세요. 세계 경제의 판이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정말 다시 오기 힘든 어쩌면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우리는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